북유럽의 작은 나라를 상상해보세요. 여름에는 거의 24시간 동안 빛이 이어지고 겨울에는 차가운 어둠에 잠기는 곳. 유럽 풍건 충물이 가득한 오래된 거리를 거닐며 맥주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밤새도록 이어지는 불타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라트비아,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지만 푸른 자연, 독특한 민속문화, 그리고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미스터리까지 무궁무진한 매력을 숨기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호숫바닥에 잠긴 목재 마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나 들어가기만 하면 현기증을 느끼고 카메라가 즉시 고장난다는 숲이 있다는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라트비아에 대한 15가지 매력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작지만 매혹적인 발트해 국가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확실히 바꿔줄 것입니다. 15번. 라트비아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라트비아는 북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발트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국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면적은 약 6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비교적 작으며 지형은 주로 평야와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라트비아에는 산이 거의 없으며 가장 높은 봉우리 인기신 KS는 고작 312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라트비아는 발트 지역에서 가장 평평한 나라로 불립니다. 낮은 고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12,000개 이상의 강, 대부분 길이가 10km 이상, 과 3,000개 이상의 면적이 1헥타르를 넘는 자연 호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트비아를 면적 대비 유럽에서 호수와 강의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만듭니다. 라트비아의 여름 기온은 평균 기온이 17에서 섭씨 22도로 비교적 시원합니다. 6월과 7월에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며 낮이 거의 24시간 지속되고 태양이 아주 짧은 시간만 집니다. 반대로 라트비아의 겨울은 1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며 매우 혹독합니다. 기온은 섭씨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낮 시간은 3에서 6시간에 불과합니다. 햇빛이 전혀 없는 날 또 이 시기에는 흔합니다. 여름과 겨울의 낮 시간 차이는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절성 우울증과 외로움의 비율이 특히 젊은 층과 노년층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라트비아의 공식 언어는 라트비아어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이며 고대 문법적 특징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어는 다른 언어 체계의 영향을 적게 받았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50만 명만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에는 특히 러시아어 사용 커뮤니티에서 일상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라트비아의 국기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 중 하나로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국기와 비견됩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2, 3색 국기는 13세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부상당할 라트비아 지도자가 흰천에 감싸였고 피가 묻은 부분이 2개의 진한 빨간 줄무늬를 만들었으며 깨끗한 부분은 가운데 흰 줄무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라트비아 국민이 용기와 애국심을 상징하며 주권수 후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14번. 심각한 남성 부족 국가. 라트비아는 독특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심각한 남성 부족 문제입니다. 이 작은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남녀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평균적으로 여성 100명당 남성 87명 정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여성이 남성 위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 성별 불균형은 라트비아를 고령층 성별 격차가 가장 큰 상위 5개국에 포함시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많은 라트비아 남성들이 전쟁터로 나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라트비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약 10년 짧아 남성이 더 일찍 사망하면서 남성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 현상으로 인해 2017년 믿기 힘든 소문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라트비아 의회가 남성 1명이 최대 10명의 아내와 결혼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국내외 포럼에서 빠르게 퍼졌고 남성의 천국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라트비아를 묘사했습니다. 일부 해외 웹사이트는 라트비아에 가면 결혼을 기다리는 수많은 여성이 있다고 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라트비아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그러한 법안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롭게도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계속 퍼졌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아내와 결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라트비아에서 결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유럽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압박, 결혼에 대한 기대의 차이, 그리고 젊은 층이 법적 구속 없이 독립적인 삶을 선호하는 추세가 원인 중 일부입니다.
현재 라트비아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특히 젊은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남성 건강 개선, 정신건강 인식 제고, 흡연과 음주 등 유해한 습관 감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성별 균형을 점진적으로 맞추고 이혼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이라면 라트비아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13번.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여성들. 라트비아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로 꼽힙니다. 트래블러 S 다이제스트와 미살러지 같은 권위 있는 순위에서 라트비아는 유럽 이미인 천국으로 불립니다. 이는 주관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수도 리가에서 산책하면 트램 정류장에서 길가의 카페까지 키 크고 밝은 머리, 푸른 눈, 하얀 피부, 높은 콧대를 가진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은 라트비아 거리에서 소셜미디어보다 더 많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난다고 농담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라트비아 여성은 키도 두드러집니다. 평균 신장은 약 169cm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여성 그룹에 속합니다. 이는 두 가지 주요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북유럽 민족의 유전적 특성으로 라트비아인은 키가 큰 것으로 유명합니다. 둘째는 과학적이고 영양가 높은 식단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유, 치즈, 생선, 통곡물,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또한 활동적인 생활 방식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트비아 여성들은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트렌드가 아닌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즐깁니다. 이러한 뛰어난 외모 덕분에 라트비아는 잠재적 슈퍼모델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인구 180만 명에 불과한 이 나라에서 파리, 밀라노, 뉴욕이 런웨이를 빛내는 국제적인 모델들이 소도시에서 배출됩니다. 외모뿐 아니라 라트비아 여성은 독립성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나라는 유럽에서 여성 위대학 졸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학문적 성공뿐만 아니라 직업에서도 효율적이며 많은 이들이 가정과 정부기관, 민간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남성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접근을 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라트비아 여성은 유럽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여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자기 가치를 중시하고 감정적 독립을 우선하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화 방식부터 생활 방식까지 명확한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행 포럼에서는 라트비아가 아름다운 여성들로 가득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땀을 흘려야 한다는 농담이 오갑니다. 라트비아 위 아름다운 여성에게 다가가는 비결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번. 현대적이지만 보수적인 나라. 북유럽에 위치한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는 특히 수도 리가에서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금융,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활기찬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주문 제작 인쇄 회사인 프린트풀로 이 회사는 라트비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급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덕분에 라트비아의 다른 분야, 특히 공공행정 시스템도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라트비아는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시민들은 사업 등록, 개인 서류, 세금 신고 등 거의 모든 서류 작업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많은 절차가 몇 분 만에 완료되며 사무실 방문이나 낀떼기열이 필요 없습니다. 라트비아의 행정 처리 속도는 프랑스, 이탈리아, 심지어 규율로 유명하지만 관료적 지연으로 비판받는 독일보다 빠르다고 평가받곤 합니다. 또한 라트비아 사람들은 기술을 활용해 전통 문화를 창의적으로 보존합니다. 민속노래, 전통의상, 시골의 독특한 목재 건축물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디지털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흥미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용자가 셀카 사진을 업로드하면 라트비아 전통 의상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장의 셀카로 수세기 전 라트비아 농민의 모습으로 변신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수놓은 스카프를 쓰고 매력적인 유럽 시골 풍경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전통 문화를 소셜미디어에서 매력적이고 확산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과 문화를 창의적으로 보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는 LGBT 커뮤니티에 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는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율이 지역 내에서 가장 낮습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같은 행사는 사회의 상당 부분에서 반대를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특히 리가 같은 대도시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젊은 층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점점 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다양성, 개방성,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1번 라트비아의 예술 수도 리가는 라트비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수백 년 된 유럽 풍성과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 지역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리가를 매혹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짙은 예술적 분위기입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리가를 방문하면 예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리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르누보, 아트 누보우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가에는 이 스타일로 설계된 건물이 800개 이상이며 이는 도시 전체 건축물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리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리가는 예술과 건축뿐만 아니라 발트 지역 최대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입니다. 라트비아 인구의 절반이 이곳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이 도시는 국가 GDP 위 50%를 기여하고 수출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창출합니다. 놀랍게도 리가는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도시 중 하나로 800개 이상의 무료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이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리가에 도착하면 전화기를 켜는 순간 거의 언제나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가가 예술이나 문화로 유명해지기 전에 영국, 아일랜드, 독일의 젊은이들에게 저렴한 파티 목적지로 유명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04년 라트비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 서유럽과 라트비아의 생활비 차이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해외여행사들은 남성 그룹을 위한 독신 파티 투어를 조직했으며 이 투어에는 도시관광, 구시가지에서 지프 드라이빙, 야간 엔터테인먼트 활동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키지는 약 36만 4천에서 39만 원의 비용으로 런던이나 베를린에서의 비슷한 경험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가 야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가 약 2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프랑스 같은 큰 국가의 전체 관련 노동력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라트비아 인구가 이들 국가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현상은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들은 국가 이미지가 저렴한 유흥지로 변질되고 이는 문화적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역 언론과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10번 리가 위반 문화 전성기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가 야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일하는 여성의 수가 약 2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프랑스 같은 큰 국가의 전체 관련 노동력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라트비아 인구가 이들 국가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현상은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민들은 국가 이미지가 저렴한 유흥지로 변질되고 이는 문화적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역 언론과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2013년부터 리가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제한하며 건축유산, 현대예술, 발트 전통 축제로 유명한 관광지로 이미지를 재정립했습니다. 낮에는 건축과 예술의 도시인 리가가 밤에는 고전 유럽 영화 속으로 들어간 듯한 낭만적이고 약간 신비로운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도시 중심 이곳이 가능리가 야간 생활을 탐험하기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돌로 포장된 구불구불한 길, 수백 년 된 건물에서 나오는 노란 불빛, 뾰족한 지붕과 목재 발코니는 거에 고요하지만 강렬하게 매혹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리가에는 개성 있는 작은 바들이 많습니다. 간판 없는 문 뒤에 숨겨진 바에 들어가면 미국 금주법 시대의 술집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음악 대신 턴테이블로만 음악을 재생해 진정한 레트로 분위기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바와 예술 갤러리가 결합된 공간에서는 지역 예술가의 그림을 감상하며 칵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음료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맛있는 칵테일 한 잔은 보통 10,000에서 13,000원으로 서유럽 대도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라트비아 고유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이가 블랙 발삼, 리가 블랙 발삼을 주문해보세요. 이 검은색 허브리 큐어는 매우 쓴맛과 독특한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뜨거운 커피, 소다 또는 럼과 섞어 라트비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칵테일을 만듭니다. 많은 바에서는 이 리큐어로 만든 전용 음료 메뉴를 제공합니다.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리가에는 아침까지 문을 여는 나이트클럽이 많습니다. 주로 EDM, 테크노, 하우스 음악을 틀며 현지인과 국제관광객 모두를 끌어모읍니다.
일부 나이트클럽은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루프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료를 마시며 반짝이는 도시불빛을 감상하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분위기가 싫다면 리가에는 조용한 공간도 많습니다. 강변을 따라 산책하거나 늦은 밤 차를 마시는 카페, 작은 광장에서 어쿠스틱 밴드 공연을 감상하거나 수공예품 시장에서 현지인이 판매하는 모직 제품, 그림, 꽃 목걸이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리가는 인디 음악부터 현대무용까지 거리 공연을 개최하며 생동감 넘치는 예술 분위기를 만듭니다. 6번 라트비아의 관광 명소. 라트비아는 카로스타,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20세기 초 군병원으로 시작된 카루스타는 나치 독일과 소련 시대의 군사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이곳은 탈영이나 정치적 반대 혐의로 체포된 많은 라트비아인을 수용했습니다. 오늘날 카루스타는 박물관이자 라트비아에서 가장 독특한 호텔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실제 감방에 숙소를 예약해 차갑고 텅 빈 방에 갇히고 모의신문을 경험하며 무거운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진짜 수감자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은 강렬하기 때문에 참여 전에 자발적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수천 명이 이곳을 찾아 감금이 느낌을 경험합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지만 스릴과 독특한 모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카루스타의 독특한 체험 외에도 라트비아에는 더 편안하고 가족 친화적인 여행지가 많습니다. 바다와 휴양지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해안도시 유르말라가 완벽합니다. 수도 리가에서 약 25km 떨어진 유르말라는 하얀 모래사장, 맑고 푸른 바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 늘어선 스파와 리조트로 유명합니다. 여름이면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일광욕을 즐기고 나무 그늘 아래 산책하거나 해변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봅니다. 유르말라의 건축물도 주목할 만하며 발트 지역 특유이고 풍스러운 목재 빌라들이 특징입니다. 라트비아는 중세유산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세시스 마을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에는 라트비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요새 중 하나인 체시스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리보니아기 사단의 권력 중심지였습니다. 방문객들은 자갈길을 걷고 기름 램프로 밝혀진 고대방을 탐험하거나 탑에 올라 마을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건축물 외에도 체시스는 숲과 맑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어 문화 탐방과 평온한 자연을 함께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5번 라트비아의 신비로운 장소. 라트비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는 비드잼 지역의 체시스 근처에 있는 아라이시 호수입니다. 숲속의 고요히 자리 잡은 이 호수는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962년 호숫바닥에서 고대 목재 마을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초, 목재기 등 일상생활용품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중세시대 약 9에서 10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호수의 차가운 진흙 조건이 목재의 부패를 막아 원래 구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마을이 고대의 신성한 규칙을 위반해 호수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믿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안개 낀 밤에 호수에서 대화 소리나 음악이 들려온다고 전합니다. 남쪽으로 가다 보면 수도 리가에서 약 80km 떨어진 포카이니 숲이 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현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이 숲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흩어져 있으며 일부는 물이지요. 긴 줄로 또는 완벽한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있어 마치 인간이 의도적으로 놓은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돌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누가 배치했는지 정확히 아는 이는 없습니다. 일부는 이 숲이 고대 발트족의 의식 장소였다고 추측합니다. 자연에너지 흐름을 믿는 사람들은 포카이니가 강력한 에너지의 집합지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방문객은 방향 감각 상실, 현기증 또는 원인 모를 머릿속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촬영 장비 고장이 있습니다. 영상이 왜곡되거나 배터리가 급격히 소모되거나 기기가 갑자기 꺼지는 등의 이상현상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장소는 라트비아 러시아 국경 근처의 지루프 마을입니다. 한때 번영했던 정착지였던 질루페는 1990년대 초 대규모 이주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며 대부분의 집이 버려졌습니다. 지역 언론은 이곳을 유령마을이라 부릅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버려진 집에서 밤에 불이 켜지거나 커튼 뒤로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아침에 확인하면 집은 잠겨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촬영한 블로거들은 장비가 갑자기 꺼지거나
배터리가 급속히 소모되거나 일부 영상이 원인 모르로류로 손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4번 라트비아의 유명한 음식 라트비아에서 겨울철 전통가정 부엌에 들어가면 베이컨과 함께 끓인 콩 요리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요리는 펠레키의 지르니아르 스페키, 펠레키 지리 아스페키라고 불리며 작고 둥글며 껍질이 두꺼운 회색 콩을 사용해 만듭니다. 이 콩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콩을 불린 후 부드러워질 때까지 천천히 끓이고 바삭하게 튀긴 베이컨과 구운 양파를 섞습니다. 이 요리는 또자기 그릇에 뜨겁게 담겨 나오며 위에는 황금빛 바삭한 고기가 아래에는 부드럽고 향기로운 콩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추운 날씨에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을 줍니다. 이 요리에는 보통 로프마이제, 러비메이즈라는 흑빵이 곁들여집니다. 이 천연 발효 흑빵은 껍질이 두껍고 속는 단단하며 쫄깃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단단하고 살짝 신맛이 나며 오래 씹을수록 신맛이 더 두드러집니다. 이 빵을 라트비아 가정의 식탁에서 필수품으로 한국의 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역 시장이나 빵집에서는 두 손 크기의 큰 빵을 썰어 치즈, 소금에 절인 생선 또는 꿀과 함께 판매합니다. 메인 요리 외에도 라트비아에는 독특한 전통 디저트인 스크랜드라웃이 있습니다. 이 작은 둥근 타르트는 호밀가루로 만든 껍질에 으깬 감자와 당근을 우유, 약간의 설탕과 섞은 속을 채웁니다. 구우면 속은 연한 주황색으로 부드럽고 독특한 채소향이 납니다. 너무 달지 않아 뜨거운 차와 함께 또는 간식으로 먹기에 딱 좋습니다. 시골에서 유래한 이 디저트는 이제 국가요리 유산으로 인정받아 수도리가위 푸드페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여름이면 라트비아 거리에서 크바스를 파는 노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료는 호밀빵을 발효해 만든 것으로 짙은 갈색의 약간 신맛과 은은한 단맛, 자연스러운 거품이 특징입니다. 발효 음료지만 알코올 도수는 약 0.5%로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야외 식사, 특히 튀긴 음식이나 구운 고기와 함께 인기 있는 해가름료입니다. 3번 라트비아의 독특한 축제 라트비아위아니 자니 축제는 매년 6월 말하지 여름 동지 즉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에 열리는 큰 행사로 라트비아인에게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입니다. 축제는 6월 23일 저녁부터 시작해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도시를 떠나 시골의 초원, 숲 또는 호수 근처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입니다.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텐트를 치고 현장에서 밥을 먹으며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합니다. 중요한 전통 중 하나는 화환 쓰기입니다. 남성은 떡갈나무잎 화환을, 여성은 야생화 화환을 씁니다. 축제 음식으로는 캐러웨이시가 들어간 치즈, 구운 고기, 집에서 만든 맥주가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은 다이나, 데이나라는 민요를 함께 부르고 전통 게임을 즐기며 밤새도록 깨어 해가 뜨는 것을 기다립니다. 중앙무대는 없으며 축제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또 다른 대규모 행사는 5년마다 수도리가에서 열리는 노래와 춤 축제입니다. 수만 명이 참여하며 합창단, 무용단, 전국 각지의 문화단체가 포함됩니다. 합창단만 해도 10,000명 이상의 가수가 야외 무대에서 함께 공연하며 관중석에는 30,000명 이상의 관객이 앉습니다. 공연 외에도 도시 곳곳에서 퍼레이드와 문화박람회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라트비아 민속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08년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1월 라트비아의 날씨가 어둡고 추워지며 리가에서는 스타로리가라는 빛의 축제가 열립니다. 이 현대예술 축제는 빛을 주요 매체로 사용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건물, 다리, 공원, 공공공간이 빛의 예술 작품을 위한 캔버스가 됩니다. 빛은 건축물에 직접 투사되거나 야외 예술 설치물로 배치됩니다. 많은 작품은 소리와 인터랙티브 요소를 결합해 방문객이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축제는 여러 저녁에 걸쳐 무료로 진행되며 공공예술을 홍보하고 미수기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가 주최합니다. 2번 라트비아 여행 비용 유럽 여행은 항상 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라트비아는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발트 국가들은 작고 이동이 쉬우며 특히 유럽을 지갑을 태우지 않고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매우 경제적입니다. 숙소의 경우 리가에는 다양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호스텔의 도미토리 침대는 1박에 22,000에서 36,000원, 3성급 호텔의 더블룸은 71,000에서 113,000원, 2인용 서비스 아파트나 에어비앤비는 편의시설 포함 약 57,000에서 100,000원입니다. 작은 마을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더 저렴해
깨끗하고 조용한 방이 평균 42,000원 정도입니다. 식비도 꽤 저렴합니다. 리가 도심의 평범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은 약 11,500에서 16,500원, 셀프 서비스 식당에서는 안전한 식사가 7,000에서 9,500원입니다. 중급 레스토랑의 저녁 식사는 2인당 36,000에서 57,000원 정도입니다. 지역 시장에서 샌드위치, 수프, 샐러드는 2,800에서 5,800원, 테이크아웃 커피는 약 2,800원, 현지 맥주는 4,200에서 5,800원입니다. 도시 내 이동은 주로 버스, 트램, 소형 버스를 이용합니다. 미리 구매한 티켓은 2,100원, 운전기사에게 직접 구매하면 2,800원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이동한다면 약 7,000원의 일일 티켓이 유용합니다. 도시간 이동, 예를 들어 리가에서 체시스나 벤츠필스까지 버스나 기차로 이동하면 거리에 따라 7,000에서 14,000원입니다. 관광 비용도 합리적입니다. 박물관이나 성입장료는 보통 4,200에서 8,400원, 룬달레 궁전이나 국립공원 같은 주요 명소는 8,400에서 14,000원입니다. 리가 구시가지, 유르말라 해변, 국립공원 숲 등 많은 명소는 무료입니다. 저예산으로 자유여행을 한다면 식사, 숙소, 이동, 관광비를 포함해 하루 약 71,000에서 11만 3천원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항공료만 추가하면 유럽 여행이 준비됩니다. 1번 라트비아 여행 팁. 라트비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느낄 것은 고요함입니다. 라트비아 사람들은 특히 공공장소에서 조용함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심지어 속삭이듯 말하며 그룹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지나치게 웃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수로 큰 소리를 내면 불쾌한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행동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동면에서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는 다른 유럽 수도와 달리 지하철이 없습니다. 대신 버스, 트램, 소형 버스를 주로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은 빠르지 않고 특히 저녁이나 주말에는 배차 간격이 길어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지인은 니가스사틱스메, 니가스세티스미 앱을 사용해 실시간 버스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 앱이 없으면 추운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홀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수도를 벗어나 시골다, 시귤라이더, 체시스 또는 국립공원 같은 시골 지역에서는 또 다른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GPS 대신 종이 지도를 사용합니다. 일부 지역은 전화 신호가 약하고 인터넷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에는 지역 전설, 신성한 장소 또는 오후 5시 이후 돌다리는 미끄러우니 피하세요.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집니다. 같은 유용한 메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움에 대해 말하자면 겨울철 라트비아 여행은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눈이 두껍게 쌓이고 기름 빙판으로 미끄럽습니다. 현지인들은 이에 익숙하며 신발에 미끄럼 방지 밑창을 붙입니다. 이 고무 밑창에는 작은 금속 스파이크가 있어 빙판에서 더 잘 잡아줍니다. 하지만 일반 신발을 신으면 순식간에 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라트비아에 대한 15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이 매력적인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유용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위정보는 참고요일 뿐이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로 조사하세요.